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12개 기업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아침 트위터에 포드와 GM,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면담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자동차 판매를 위한 새 공장을 미국에 짓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자 생일을 맞은 포드의 마크 필즈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등 친근한 분위기를 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희망사항을 전달했습니다. It's the long-term jobs that we're looking for. We're bringing manufactur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big league. 국경세 부과 등 압박 수단 대신 세금과 규제 축소라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We're reducing taxes very substantially and we're reducing unnecessary regulations.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I think you're going to find us to be from very inhospitable to extremely hospitable. 취임 전 포드의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무산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공장 유치에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이미 미국의 빅3는 물론 현대기아차와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취임 선서가 끝나기 무섭게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공식화하면서 북중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식 보호무역 기조가 가시화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당장 23년 전 출범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에 나서면서 멕시코 등 북중미 지역에 공장을 둔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83개로 TV, 냉장고 등의 생활 가전, 자동차와 각종 부품을 생산해 북미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지난해 북미 지역 자동차 생산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곳으로 완성차의 77%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의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감축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기아차, 포스코, SKC 효성 등 현지 진출 기업들로선 미 통상 당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자동차 소재 공장을 세우고 1분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GS 칼텍스의 경우 이미 고객 및 제품 다양화 등의 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 손보기에 나섬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나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의 통상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FTA 효과적 성과를 미국 정부와 함께 공유해 나가고 정부는 이번 주 중 통상부문 고위 관계자를 미국으로 보내 실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소폭 늘었지만 수출 금액은 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무역지수 교역 조건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수출금액 지수는 109.36으로 전년보다 5.4%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수출금액 지수는 2015년 9.1% 하락한 데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산 계란에 이어서 호주산 갈색 계란도 곧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란 수입이 본격화하자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매가는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호주산 갈색 계란 38,000여 개가 곧 시장에 풀립니다. 지난 20일 항공기에 실려 들어온 호주산 계란 약 19,800개에 대한 검역과 통관 절차가 이르면 설 연휴 첫날인 27일 끝날 예정입니다. 이후부터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이 물량에 대한 검역이 문제없이 완료되면
지난 21일 들어온 호주산 계란 18,000여 개도 곧바로 시장에 공급됩니다. 호주산 계란은 겉으로 보기에 국산 계란과 색깔과 크기 모두 비슷합니다. 미국산 계란은 백제 계란으로서 계란 껍질에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산 계란은 숫자 2자리 코드와 생산자 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호주산 계란은 계란 껍질에 AUS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계란은 지난 12일 첫 수입 물량 2,160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90만 개 정도가 수입된 상태입니다. 이 중 310만여 개는 이미 대형마트와 일반 소매점을 통해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수입 계란의 유통이 본격화되면서 계란값은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10,000원에 근접했던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매가가 어느덧 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이상 비싼 겁니다. 정부는 민간업자들의 계란 수입을 독려하고 계란 직수입에 나서는 등 설 연휴에 맞춰 계란 공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그동안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한 서민들이 요즘 시중금리가 오르자 이자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한은과 정부가 서로의 정책을 면밀히 살폈다면 이런 피해가 줄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2014년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되자 A씨는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르더니 1년에 2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예측 속에 6차례에 걸쳐 연 1.25%까지 끌어내렸고 정부도 건설 경기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 A씨처럼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너무 많은 대출을 낸 것이 금리가 오르는 요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 대출을 강화하고 금리 인상기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시중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경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시적 규제를 너무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 회복에 힘을 싣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져버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40대가 평균 대출 건수와 연체 경험 건수가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현황과 연체 및 변제 특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평균 대출 건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7.2건, 50대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체 건수도 40대가 3.5건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출 한 건당 평균 대출 금액은 1,831만 원으로 30대에서 50대가 1,000만 원대, 60대 이후부터 2,000만 원대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대출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00여 명으로 지난해 4,800여 명보다 56.3% 증가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천여 명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지난해보다 2.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 64.9%, 30인 이상 기업이 56.5%, 10인 미만 기업이 46.2%로 남성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에도 폭넓게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설 대목을 맞아 매일 전쟁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 업체인데요. 택배기사 상당수가 고객과 회사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반송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자 대뜸 반말이 날아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택배기사를 향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58%가 본인 잘못이 없는데도 고객들에게 욕설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고객의 욕설을 묵묵히 들음이라는 처지는 감정 노동자로서 택배기사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을 전하고 있다. 심지어 20%는 컴퓨터나 세탁기 등 배달한 물품의 설치까지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택배기사의 76%는 혹한기, 혹서기에 난로나 선풍기 없이 야외에서 분류 및 배달 작업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35%는 경조사, 병가, 휴가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61%의 택배기사들은 회사로부터 유니폼과 차량 도색 비용을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13시간 되는 종비 노동을 하면서 365일 공휴일 빨간 날을 제외하고 모두 일하고 있는 고객과 회사의 갑질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올해부터 맥주병과 소주병의 보증금이 모두 100원대로 훌쩍 올랐습니다. 이를 틈타서 술값을 슬쩍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점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녹색 소비자하고 환경부에서 빈 공병 실태 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소주와 맥주 가격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소주병 보증금은 60원, 맥주병은 80원 올랐는데 일부 음식점이나 마트 등이 판매가를 이보다 더 많이 올렸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실제 지난 한 주 동안 편의점과 마트 250여 곳을 조사했더니 보증금 이상 소주 가격을 올린 사례는 135곳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맥주값을 보증금 인상분보다 많이 올린 매장은 40곳에 이릅니다. 보통 일괄적으로 100원이 오른 데가 많이 있고요. 개주계는 약간 적긴 하지만 200원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인상폭이 더 큽니다. 적게는 500원, 많게는 1,000원 올린 곳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2월부터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부당하게 술값을 올린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에 대해선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실질적인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빈병 반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마트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빈병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귀성과 귀경길 모두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연휴 하루 전날인 목요일 밤 늦게 중부 서해안에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에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귀성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영동 지방에 눈비가 내리겠고 영동에 큰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어 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귀성 귀경객들의 불편도 우려된다며 배편 운항 여부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2016년은 혼밥, 혼술, 혼영족 등 나 혼자 열풍으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에도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고는 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소비 트렌드가 한 해를 대표하게 될까요? 오늘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17년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혼밥, 혼술의 유행이 정말 대단했죠. 편의점 등 관련 업종의 약진도 이런 유행에 힘입었던 건데요. 올해는 또 어떤 열풍이 불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난도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트렌드 연구소는 2017년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를 치킨런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왜 치킨런인지 알아봤더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날개를 펴고 극적으로 울타리를 탈출한 닭들처럼 정체와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의 위기를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바람을 담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동명의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영리하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 좋겠지만 도망을 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은 씁쓸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치킨런 시대를 대표하는 소비 트렌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울대 트렌드 연구소는 2017년의 10대 특징으로 욜로 라이프, 핑미 세대, 일코노미, 버림, 경험이즈 몬들, 각자 도생, 캄테크 등을 선정했습니다. 혹시 박송희 아나운서는 이 단어들의 의미 다 아십니까? 10개 중에 한 반 정도는 알겠는데요.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저 중에서 가장 친숙한 단어는 욜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욜로 라이프가 또 유행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욜로라는 단어는 요즘 영어권에서 인사말로 쓰일 정도라고 합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인데요.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유행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소비 성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욜로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저성장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올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TV를 보다 보면요.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을 관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분들 보면 정말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자, 또 다른 키워드 중에 경험 이즈 먼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제공하면 그게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나온 말인데요. 단순히 제품을 사기 위한 게 아니라 재밌는 경험을 위해서 매장을 찾고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10대 특징 중에 버림도 있었죠. 일본에서 건너온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재해석한 겁니다. 미니멀리즘의 소유의 개념은 버리고 심플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건데요.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어떤 물건을 샀다는 게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버렸어요, 옷장 정리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버리는 것은 새로 채우기 위한 준비기도 하죠. 저도 옷장 정리를 이외에 좀 해야 할 것 같는데요. 자, 2017년 소비 트렌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핑미 세대라는 게 또 눈에 띄는데요. 자, 유행했던 노래 핑미업, 이 핑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핑미 세대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으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현재 20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치면 최고 스펙 세대일 텐데요. 그 어떤 세대보다 힘든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10대 키워드에 각자 도생도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 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정부의 도움 없이 또 부모의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가 타개해야 하는 이 절박한 시대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불황 탈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올해도 내수는 늘어날 전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경제 불황 속에서 중산층 이하 차상위 계층과 빈곤층이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고소득 계층보다 빈곤층의 소득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건 경제학의 상식에 속한다고 합니다. 소비를 늘려서 한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또 무너져가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나와주길 바랍니다. 네, 핫키워드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